사이다 무비툰.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 시원하게 복수를 했던 이야기.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나는 영업부에 배속되게 되었다. 처음엔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회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업부에 배속된 첫날 상사는 나를 보더니 "너 지금 당장 나가서 거래처 하나 물어와봐" 라는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매일매일 막연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판 처음 보는 회사들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라서 선배를 붙잡고 같이 가달라고 사정도 하곤 했지만 선배들 역시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영업 성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남들에게 미루기 일쑤였다. 심한 경우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놓고 매일 아침 실적 보고 회의가 있어서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신입사원인 나는 언제나 욕을 한 바가지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긴 했으나 정시퇴근 같은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 언제나 집에 가면 자정을 넘기는 게 보통이었다. 당연히 잔업수당은 있을 리가 없었다. 몸이 안 좋아 직장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정시퇴근해도 좋다는 말에 퇴근한 적도 있었는데 다음날 선배가 불러내더니 "넌 뭔데 나보다 빨리 퇴근하냐? 군기가 빠졌구만" 하며 멱살까지 잡힌 적도 있었다. 이런 실정이니 한 달 지날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누군가가 그만둔 다음날의 아침 회의 시간엔 어김없이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놈들이었는데 뭘" 이라며 그만둔 동료들에 대한 뒷담화와 폭언을 늘어놓는 게 회의의 전부였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너도 기계처럼 일하란 말이다" 라는 소리를 매일같이 해대고 있고. 하지만 매달 회사를 그만두는 신입사원들은 늘어만 갔고 그 부담은 전부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노이로제 증상마저 나타나려는 와중에 쉬는 시간에 다른 사원과 잠깐 잡담을 나눈 걸 트집 잡혀 "어디 새파란 게 벌써 농땡이를 피우고 있어" 라며 발로 걷어차이기까지. 금방이라도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은 일들만 계속되었고 결국 내가 복수의 칼을 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지방에서 열린 기업 박람회에 우리 회사가 참가했을 때의 일이었다. 참가에 필요한 자료나 행정 처리 등 모든 작업을 떠맡게 된 통에 매일매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게 된 직전에 한 선배로부터 "너 나보다 명함 적게 돌리기만 해봐라. 끝나고 지옥을 보여줄게 아주" 라고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전시회가 시작되었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접근해서 명함을 건네며 말을 걸고 있었는데 점심 먹은 게 잘못되었는지 몸이 가려워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벌겋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 몸 상태가 말이 아닌가 보네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오기로 억눌러가며 선배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명함을 돌려가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전시회는 끝났고 가려움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회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상사가 "그럼 지금부터 전시회 관련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각오들 단단히 해" 라고 하니 두드러기를 꾹 참고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받아온 명함의 숫자를 발표하게 되었다. 전시회에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던 선배의 명함 숫자는 초라한 수준이었고 내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사는 이 문제로 선배를 매섭게 질책했고 덕분에 선배의 분노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너 지금부터 자료랑 회의실이랑 싹 정리하고 우리 부서에서 받아온 명함 리스트 싹 만들어놔라." 두드러기? 내가 알게 뭐야. 열쇠 여기 두고 간다.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일을 전부 끝내고 시계를 보니 날짜가 바뀌어 있었고 온몸이 간지럽다 못해 아픈 탓에 걷기도 힘들고 전철도 끊긴 시간이었지만 어떻게든 비틀비틀 걸어서 집에 오긴 했다. 집에 들어서니 엄마가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얼굴을 보니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현관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그제서야 두드러기로 부어오른 내 얼굴과 팔을 본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셨고 나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올려졌다. 의사 선생님 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신 겁니까?" 라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했다. 주사 덕분인지 두드러기는 금방 가라앉았지만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더는 못 참겠어.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내 말을 들은 엄마는 아직 너는 젊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니? 라고 하길래 한편으론 안심감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회사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래, 이대로 얌전히 물러날 수는 없지. 나는 어금니에서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갈았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우선 내가 착수한 일은 회사를 그만둔 동료들의 증언을 모으는 일이었다. 회사 측은 동료들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순간 그날 즉시 동료들을 내쫓음과 동시에 이번 달치 월급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엄포를 놓았고 정말로 월급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 선배 중 하나가 내가 회사 들어오기 전엔 한가닥 했거든. 쓸데없이 노동청 같은 데 찌르면 알지? 라며 협박까지 당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다.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바닥을 바라보며 뭔가를 한참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너 그 회사 언제 그만둘 건데? 내일. 오케이, 그렇단 말이지. 라는 말을 남기고 친구는 유유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복수의 날 아침이 밝았다. 일단 회사 앞에서 아이패드로 스카이프를 켜둔 채로 회사에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이 인간들은 인사 한 번을 받아주는 일이 없다. 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리고 곧이어 아침 회의가 시작되었고 선배가 어제 정리해두라고 했던 자료 내놔 라길래 자료를 건네주고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래 뭐 알았어. 그럼 윗선 불러올 테니까 기다려봐 라며 회의실을 나갔고 금세 상사나 회사 중역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일단은 멱살을 잡던 선배놈과 날 발로 찼던 상사놈이었다. 너는 그래도 좀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말이지 라며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짜증이 치밀었다. 뒤이어 상사는 아무튼 오늘로 끝이라는 거지? 짐 챙겨서 나가 그럼. 이번 달 월급 정산일이 지나긴 했지만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나는 강한 어조로 뭐? 월급은 줘야지 라고 반론했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방침이 그렇다니까. 방침은 무슨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책상을 발로 차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내 멱살을 잡고는 야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웃음냐? 라며 협박을 하길래 뭐 한 대 치기라도 하게? 라며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멍청한 선배놈이 야 너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내 친구들 날뛰는 걸 보기 싫으면 입 다물고 꺼지라고 라면서 가세했다. 하지만 여기서 밀릴 내가 아니었다. 어디 출신인데? 그거 진짜냐? 진짜면 네 친구들 한번 불러와봐. 면상이나 한번 보자야. 너 후회 안 하지? 라며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린다. 그 순간 회사 정문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상사와 선배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도 친구들 데려왔으니까 네 친구들 당장 불러보라고 이 자식아! 라며 선배놈에게 엄포를 놓았다. 우리 회사 앞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는데 이미 그곳에는 검은 차량들이 몇 대 도착해 있었다. 물론 그들의 두목이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내 친구인 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날 술자리에서 친구는 폭력단이 뒤를 봐준다며 그럼 나랑 얘기하는 게 빠르겠네 라며 흔쾌히 나를 돕겠다고 나서주었고 차 안에서 스카이프를 통해 내부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듣다가 선배라는 인간이 협박을 시작하면 그대로 되돌려주자는 작전이었다. 회사 앞에 친구들이 놀러왔나 보네 라고 선배를 쳐다보며 씩 웃어주니 선배는 핏기 없는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상사들도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어이 선배 뒷골목에 친구들 많다며 뭐야 그거 다 구라였어? 라고 재차 추궁을 하니 대답은 못하고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나는 여유 있는 태도로 의자에 앉으며 자 우리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라며 두 사람에게 싱긋 웃어 보였다.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물 흐르듯 대화가 흘러갔고 퇴직도 월급도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맞다. 그리고 고소하려면 하시던죠. 공갈이든 협박이든 뭐든 간에 라고 하자
그 사람 참 그동안 함께 일해온 정이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나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 그래서 나도 내가 아직도 그쪽 부하러 보이십니까? 머리카락이 실종되더니 예의도 실종되셨어요? 말이 짧네요 라며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받아쳐줬다. 뒤이어 선배에게는 야 너는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땅바닥이랑 얘기하냐? 라며 기본적인 매너를 지적했다. 아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나는 퇴사했고 퇴사하면서 타임카드를 찍는 순간 여사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회사 여사원들은 그 선배나 상사들로부터 끈질기게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는 소리를 들으며 시달리고 있었던 터라 속이 다 후련했다고 한다. 회사 정문을 당당히 걸어 나오자 검은 옷을 입은 친구의 동료들이 일제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인사를 해주길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다가와서는 집에 데려다 줄게 타 라며 친절을 베풀었지만 야 동네에 소문날 일 있냐 라며 거절하니 모두 함께 배를 잡고 웃어댔다. 훗날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월급이 입금되었고 그 일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다른 부서의 동료로부터 월차나 휴가 신청하기 엄청 편해졌어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맙다 야 라며 감사의 전화가 몇 통인가 걸려왔다. 나는 얼마 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스트레스도 적고 일하기도 편하다. 지금 회사의 상사는 아니 어쩌다가 우리 회사 같은 블랙 기업에 들어왔대 라며 반 농담조로 말하곤 하지만 전 회사 때문에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회사인데 이상하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그 후로 회식도 전부 사라졌다고 들었고 그 이유가 회식하다가 우연히 나를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하는 헛소문도 돌고 있는 듯했다. 아마 그 멍청한 선배는 유명한 폭력단 이름을 대면 다들 겁먹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과 친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 스스로도 그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